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 윤강열, 윤석열, 윤강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오늘 아침자에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 변호인은 동문, 동기, 동료였다.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고 이 꼼꼼한 취재 그리고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훌륭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취재 본능이 발동해서 과연 이 윤강열 재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탐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아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윤강열은 짝꿍이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1992년, 93년 2년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반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 연수원 23기는 전체 한 300명이 채 안 됐는데 한 반에 50명, 그러니까 6개 반이죠. 5 곱하기 6. 그때 윤석열은 5반, 윤강열은 2반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가 300명이 다 같이 수업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공통수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은 대강당에서 다 모여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때 윤석열과 윤강열 두 사람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리 배치가 가나다 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윤강열, 그 다음에 윤석열, 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오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 공통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실무, 형사실무, 이게 사법연수원의 좀 대표적인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인데 그런 과목이 아니라 법조윤리, 이러한 좀 비교적 가벼운 과목을 공통수업으로 다 같이 모여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수업 듣던 대강당의 의자는 우리가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자 모양이었고 필기를 할 수 있는 책상은 접이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어서 꺼내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접이식으로 꺼내서 썼다고 윤석열, 윤강열 동기인 23기 동기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기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목은 부담이 없었고, 네, 부담 없는 과목이라서 영화를 보듯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옆자리 동기와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윤씨. 네. 게다가 두 사람, 윤석열, 윤강열은 이름 석자 가운데 두 자가 겹칩니다. 물론 본은 달랐습니다. 윤석열은 파평윤씨, 윤강열은 함한윤씨였습니다. 하지만 파평윤씨, 함한윤씨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파평윤 씨와 함한윤 씨가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함한윤 씨가 파평윤 씨로 들어오면서 파평윤 씨, 함한파 이렇게 합본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 마지막 자 열, 이 열은 둘 다 같은 한자 기쁠 열자를 씁니다. 학렬이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 석자 가운데 두 자가 같다는 것은 두 사람이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처신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결에는 이 재판장 윤강열과 변호사죠. 같은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 유남근의 특수한 관계에 조명을 비췄습니다. 두 사람이 고대 동문이고 또 연수원 동기이며 판사로서 5년간 함께 근무했다. 이걸 지적하고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으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재판장인 윤강열이 회피 신청을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물론 윤석열 후보가 선임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재판장하고도 연수원 동기지, 변호사 유남근하고도 연수원 동기지. 그러니 변호사 유남근을 선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네. 아마 윤석열은 재판장 윤강열 짧은 기간이지만 자기 짝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강열을 잘 알지만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동기 유남근을 변호사로 선임한 겁니다. 그 인연, 학연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지난해 9월 24일입니다. 유남근을 변호사로 선임한 날짜입니다. 그 당시는 윤석열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한참 궁지에 몰려 있을 때입니다. 고발사주건이 뭡니까?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이 한참일 때입니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장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만 하나만 봐도 이 구호가 얼마나 찢어진 깃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조인들끼리 서로 봐주고 뭉개고 이 참담한 법조 카르텔의 현실만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조중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